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한동안 잊혀졌던 이른바 햄버거병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 언론사의 보도 이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어제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좀 찜찜하긴 합니다. 네. 자, 햄버거병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탈이 나서 그 제조사에 고소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선 처음 이 햄버거병 논란이 됐던 것이 2016년입니다. 이 아이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면서 엄마가 이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했던 일인데요. 이 당시에 검찰은 이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맥도날드 측이 대장균 오염에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으로 납품했다는 어떤 정황을 파악을 하고 관련해서 직원들을 기소를 하게 되죠. 예, 그럼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에 이런 수사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드러난 건데요. 당시에 맥도날드에는 실제로 이런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납품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재고가 없다, 더 이상 팔 게 없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고요. 소비자들은 이 균이 검출된 사실조차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맥도날드가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계속 같은 패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럼 당시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아이의 경우에도 이 업체 측 맥도날드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은 상태잖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우선 이 처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고소를 했던 이 아이의 경우는 당시 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불고기 버거 하나를 다 먹은 뒤에 이 잠을 자다가 설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하다 해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지만 그때부터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금은 이 신장 기능이 90% 가까이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매일 10시간씩 투석을 하면서 이 생명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정상적인 생활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7살이 됐겠네요. 정말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질병, 아까 뭐 자세한 긴 이야기를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정확한 병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이 균에 감염되면 걸리는 질환인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신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증상입니다. 몸속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불순물이 몸속에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독성이 나오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햄버거병이라고 불린 것은 어떻게 이전부터 뭐 햄버거랑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은 1982년에 미국에서 지어졌는데 당시에 이 한 소비자가 내가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 당시 이 병에 걸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햄버거병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덜 익은 패티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덜 익힌 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뭐 이런 거 마시면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로 세균의 독소라든가 뭐 바이러스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흔히 아이들에게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성인이 걸리게 되면 뭐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피해를 입은 아이의 경우에는 뭐 설사를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설사를 하는 거고요. 또 열이 난다거나 뭐 토하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선행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선행 증상이 있고 나서 짧게는 뭐 한 2, 3일부터 길게는 한 열흘쯤 뒤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계속 뭐 졸린다거나 칭얼칭얼하면서 보칠 수가 있고요. 또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하면 뭐 경련이라든가 혼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심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온몸이 붓는다거나 복수가 찰 수도 있는데요. 이 급성 신부전 상태가 길게는 한 2주에서 6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죠. 자, 좀 흔하지 않은 질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희소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이 환자 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는 한 400여 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한 5.4%인 24명이 합병증을 얻으면서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 이 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명이 5살 미만, 그러니까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었고요. 예. 이 10살이 넘는 경우가 7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네, 6년간 24명이면 정말 많지는 않지만 네. 대부분이 어린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도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치료나 예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원인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예. 규정을 할 수 없는 만큼 뭐 알려진 예방법이나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되니까 이 투석이나 수혈 등의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치료법이고요. 네. 특히 이 수분을 유지를 하고 또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장출혈성 대장균의 감염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뭐 손 씻기라든가 뭐 세수하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식이 완전히 익었는지 잘 확인하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굉장히 특이사항으로 복통이나 설사 등이 발생을 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빠르게 받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한 입을 베어 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업체들이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수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가운데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이 미달된 이 학생들의 비율이 10% 정도에 달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참 저는 수포자는 아니었지만 네. 성적만 보면 거의 포기에 가까웠던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도 이렇게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중학생의 11%, 고등학생의 10%가 이 수학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에서 유난히 학생들의 어떤 학력이 떨어진 건가요? 뭐 사실 수학을 포함해서 뭐 국어나 영어 같이 기초 과목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좀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먼저 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살펴보면요. 이 기초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이 과목별로 보면 이 국어가 한 3.3%, 또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 그리고 영어는 5.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 수학보다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어나 영어에서도 이 미달인 비율이 전년도보다는 증가한 추세죠. 또 이 고등학생의 경우를 한번 보면 네. 국어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든 추세로 나타나고요. 예. 하지만 이 여전히 수학과 영어에서는 이 미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고등학생 모두 전 과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미달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국어 정도만 낮아졌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점점 올라가는 네. 추세인데, 자,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국영수 같은 기본 과목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원인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올해 이 학업 성취도 평가가 기존에 이루어졌던 방식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 전수 평가 방식에서 표지 평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표지 평가는 이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을 하고 이 결과 분석은 일부 이 표지 평가 학교 대상 학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 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 평가 방식 도구 탓을 한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계가 이 학생들이 학력 저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도 찾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최근에 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또 뭐 이 교과학습을 조금 줄이는 시험을 줄이고 교과학습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이 환경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시험 성적을 매기는 이 지식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점점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조사가 바뀌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건 좀 맞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얘기인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을 했는지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학생들의 어떤 교육 정책을 만들 때 반영을 하겠다는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비판의 여론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들이 기초 학력을 뭐 떨어뜨리지 않고 탄탄하게 예. 다질 수 있도록 정확한 지원과 또 그에 맞는 교육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최근에 좀 인기를 모았었던 스카이캐슬이 다시 한번 생각이 네. 났는데 자,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에서 좀 씨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